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가 주식을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LG화학 LFP 배터리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애플이 적혀 있다면 뭐든 잘 팔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주식 매우 저평가라고 합니다. 어떤 주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딱 핵심만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천슬라된 테슬라 주가 12%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S&P 다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진짜 말 그대로 불이 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애초에 테슬라가 잘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10만 대를 주문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난주 호실적을 낸 테슬라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주가 목표를 기존의 $900에서 $1200로 높여 잡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12%나 급등하자 결국 천슬라 달성과 함께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거품론에 팔았는데 버텼던 서학개미만 돈 벌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테슬라 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서학개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아마도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테슬라 다시 쭉쭉 올라서 천슬라를 달성했는데 그 열매를 온전히 따먹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버텼던 서학개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올해 최고점 대비 8.9% 하락했고 코스닥도 6.3%나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학개미가 울상을 짓고 있는 사이 서학개미들은 반등장 속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봤던 테슬라 때문이라고 하네요.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28%나 올랐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의 상승률 21%를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에도 천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쭉 올랐다가 하락하는 폭이 조금 컸죠. 그리고 그때 주가 거품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천슬라를 노리다가 결국은 $563까지 추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가를 하니까 결국 서학개미들은 아유 내가 사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테슬라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갔을 때 $600, $700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때도 오히려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7월 한 달간 무려 314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는 지난 21일 $894로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주당 $900를 돌파 그리고 어제 $1000를 돌파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가 하락, 고평가 판단 영향, 그리고 그 와중에 머스크 동생은 80억 원 차익을 거뒀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며 야 이제는 성장주는 끝났어.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해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8월 뉴스네요.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에 숏을 쳤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다. 이러한 기사도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 이러한 뉴스들은 전부 다 노이즈였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은 어떠한 노이즈가 있어도 결국 끝까지 버티는 게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 비슷한 뉴스도 하나 있죠. 넥슨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600억이나 손해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창피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넥슨이 비트코인에 총 투자한 돈은 원래 12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냥 넥슨은 버텼습니다. 코인 존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조롱받던 넥슨은 원금을 다 회복하고 플러스 170억이나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좋은데 투자하고 버티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박스피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볼 거는 결국 오르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특정할 수가 없겠지만요.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같이 조금 재미없는 장에서도 결국 우리가 좋은 주식을 골랐다면은 테슬라나 비트코인처럼 또다시 신고가를 낼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앞으로 저 길이 또 지속적으로 좋은 공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통신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설정 오류, KT 오락가락 발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한번 하루가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신망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KT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서비스 장애다. 그러자 KT는 또다시 말을 바꿨는데요. 디도스가 아닐 수도 있다. 원인 파악 중.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나왔는데 뭔가 봤더니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을 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라우팅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네트워크 경로 설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네트워크 중앙부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자동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 기능이 조금 마비가 되었다는 거겠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분명 존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는 KT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관 때문인데요. 일단 약관상 연속적으로 3시간 동안 먹통이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총 6시간 이상 먹통이거나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만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는 딱 1시간만 먹통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KT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KT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러한 약관이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습니다.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총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배상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게 바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며 주가가 쭉쭉 떨어진 바 있었죠. 아마도 기름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에서 LFP 배터리에 진출한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LG화학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부분에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10조 원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GM볼트 전기차 리콜 합의로 6,200억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지만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LG화학은 최근 테슬라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NCM 배터리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게 강점이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배터리 3사는 NCM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LG화학이 LFP 배터리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한 가지 포트폴리오만 밀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거기서 또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LG화학을 포함해 2차전지 관련주 다시 또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바로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봤더니 사적 모임은 수도권도 10명까지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식당, 카페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2명에서 4명으로 제한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이런 것들도 다 시간 제한을 해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종자나 음성 확인 때만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접종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자, 결국 위드 코로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기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애플만 붙으면 뭐든지 잘 팔린다고 하네요. 사은품이던 애플 광택용 천이 25,000원을 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게 팔리긴 팔리겠지만 잘 팔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천이 있죠. 안경 닦기 같은 천인데 조금 더 당연히 퀄리티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애플 제품은 이걸로 닦는 거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천을 쓰면 약간 기스나 그런 게 날 수 있는데 이거는 호환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25,000원. 조금은 벽이 느껴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애플은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탑재된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나 아이맥 제품 화면을 청소할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택 천만을 사용해 닦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시끄러운 이유가 이때까지는 공짜로 줬지만 지금부터는 별도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격이 2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기준 제품을 주문하면 무려 10주에서 12주나 걸린다고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애플은 어떤 걸 내놔도 잘 팔린다, 그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핸드폰 뒤에 붙여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충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격도 엄청 낮죠. 무려 12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용량 자체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배터리팩 용량은 1460으로 아이폰 기본 용량인 2800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저거 하나를 붙여도 전부 다 충전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애플 잘 팔렸다고 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핸드폰 빼고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애플. 나중에는 핸드폰을 살 때 그 들어있는 상자 있죠, 그것도 환경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올해 겨울 이상한파 가능성, 우리 바다도 위험하다. 올해 겨울이 정말 추울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0.1에서 0.9가 예상되지만 산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매우 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확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줏대없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기름들 올해 겨울 추울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한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파 관련주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넷마블과 메타버스 동맹, 정말 신기한 뉴스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넷마블 손자회사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함께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진짜 메타버스로 다가간다고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K-팝 가상 아이돌 그룹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진이 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아이돌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이돌은 4인조 걸그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기릿을 포함해 많은 기릿분들이 야, 이거를 진짜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상 아이돌을 조금 덕질하기는 약간 거부감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만화도 비슷했겠죠. 만화를 보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면은 아유 저 실없는 놈, 이렇게 말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만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의 취미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메타버스 아이돌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영화표 6,000원 스포츠 관람 50% 할인 위드 코로나 맞춰 소비 쿠폰이 재개가 된다고 하네요.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찾아 먹어야겠죠. 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지급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2만원 이상 4번을 먹으면은 4번째 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 쿠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화 관람권 한 매당 6,000원을 지급하고요. 다음으로 숙박 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을 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 길이 꼭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7만원 초과하면 4만원, 7만원 이하면 3만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무려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기 때문에 150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KTX 등 철도버스 왕복 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그러한 사업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리터당 164원 할인. 그러나 소비자 체감은 다음 달 말이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15%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기름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15%가 아닌 20%로 인하폭을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64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민간 사업자인 주유소업체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주유소에는 당연히 재고라는 게 있겠죠. 그 재고가 소진이 되어야 이러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데 많게는 열흘치까지 재고를 쌓아놓는 비직영 주유소는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류세를 인하한 2018년에도 2달 동안 서울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분을 휘발유값에 고스란히 반영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고유가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얼마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야, 이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리터 수가 확확 깎이는 게 느껴집니다. 작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5만원 넣으면은 진짜 기름이 풀로 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 진짜 이런 세상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5만원을 넣어도 이제 반을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MR 들썩이자 두산중공업 등 원전주 뜀박질. 자, 시황 정리 때 거의 매일매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 심플하게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SMR은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폐기물이 적으며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등 원전주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최근 10거래일 동안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위에 봤던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원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기술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한전기술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과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나 그걸 봤더니 최고가가 무려 12만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기 전에는 진짜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은 완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매우 처참했죠. 하지만 이렇게 또 돌고 돌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올라오니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매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니 상당 부분은 반영한 거 아닌가, 선반영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할 때 물론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쭉쭉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연기금이 나왔다고 하네요. 47조 원 굴리는 교직원 공제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러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주류 자산으로 편입이 되자 그동안 전통 상품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해왔던 연기금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니 비트코인도 이제는 진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길이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일단 단기 고점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JS 코퍼레이션 실적 고공행진 목표가 상승. 대신증권은 JS 코퍼레이션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42,000원으로 무려 40%나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00%나 늘어난 3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922%나 증가한 249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선적 지연으로 약 200억 정도의 매출액이 4분기로 이연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14%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그걸 봤더니 명품 핸드백을 OEM 그 다음에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10대 패션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핸드백 선호 브랜드 1위는 마이클 코스, 3위는 코치, 4위는 케이프 스피드로 JS 코퍼레이션은 이러한 브랜드의 핸드백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매출액은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35억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펄을 보니까 5.5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매우 저평가라고 합니다. 결국 실적이 맞는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5,000원 그 정도까지 왔는데요. 하지만 목표가가 얼마였죠? 42,000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기업 같이 봤었죠. 슬쩍 봤는데 야, 이거는 저평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도 잘 나오고 리포트도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과연 JS 코퍼레이션 여기가 시작일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